월전십 제5회 부동산 투자 아무나 하나? 부동산 투자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우리 정혜 레몬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오늘 각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찰스 다이는 종의 기원에서 힘이 센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말했듯이 올 한 해에도 저번 주처럼 강력한 살인치에서 살아남듯이 부동산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부동산의 재갈공명을 꿈꾸는 재갈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부동산의 신이라고 인정하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황금 투자에 도움을 줄 황금 배짱입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때문에 엄청나게 시름을 많이 받은, 그렇지만 부동산을 엄청 살아가는 시름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전세 10세의 MC를 맡은 10세입니다. 시름. 시름 동장군이 알았어요? 오셨잖아요. 네. 그동안.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얼어 터져가지고 물 샌다는 연락이 너무 많이 왔거든요. 오늘 맞아요, 하루. 맞아.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아직 머리가 뽀개질 뻔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고동락을 부동산과 함께하는 계약을 너무 많이 시키셔갖고 그렇죠. 사후 관리도 많이 하셔야 되는구나. 네네네, 그렇죠. 사후 관리 해줘야죠. 엄청 많습니다. 네. 의리가 있으니까. 오늘 네. 계약서를 네. 썼기 네. 때문에 네. 힘이 마지막까지. 번쩍번쩍.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는 나으리. 예. 나으리. 그렇죠. 의리. 자, 오늘 부동산 주제가 투자. 뭐였죠? 벌써 초반부터 삼천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잘 갑시다. 오늘의 주제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줄 건데 네네. 전문가분들의 노하우를 이제 공개를 할 시간입니다. 뭘 그렇게 공개하시죠? 멘트가 시작 멘트가 그렇게 공개하시죠? 밋밋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또 좀 투자라고 디테일하게. 하면 해피바이러스라고. 네. 투신, 투자의 신. 투신이라고. 네, 풀어보세요, 투자의 신. 보따리. 투신. 투신. 네. 초보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나 진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 말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주위에서 권했을 때 전문가의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 없나 하는데, 모든 걸 불신하지 말고 들어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건축을 하고 나서 마지막 물건이 있어요. 마지막 물건이라는 게 땡 처리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땡 처리한 물건은 계속 건축을 해야 되고 돈이 회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좀 싸게 팔아요. 주위에 보면 그런 마무리 차원에서요. 네. 네. 원래 오. 참고로 건축업자들은 절대 이게 남기지 한두 푼이 않아요. 아니기 때문에 네. 땡처리는 애지간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해피바이러스님이 통이 커요. 감사합니다. 그런 물건도 있고 네.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초보자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꼭대기층 같은 경우 불법 확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불법 건축물로 찍혀요. 근데 당장 벌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운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물건은 싸요. 약간의 벌금을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잠실을 하고 있는데 투룸인데 일반적으로 2억 8,500에 분양을 하거든요. 동네 시세가. 그러면은 잠실이요? 예. 잠실 이제 신천역 바로 앞에 있는 건데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 불법 확장이 좀 있다. 이랬을 때는 이제 저희도 그런 물건을 좀 싸게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은 벌금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니까 네. 그랬을 때 뭐 2억 한 4천 전세값에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투자해서 하게 되면은 기본 갭이 한 3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벌금을 5년 정도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벌금이라 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청에 갔을 때 불법 건축물 절대 사지 마라. 네. 뭐 그러지만은 그거는 그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누구나 서울시에서 불법 건축물 다 있어요. 네. 있는데 벌금을 먹이고 양성화를 시켜줘요. 네. 내가 2평 정도 됐다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이거든.
그 100만 원을 무서워서 그리고 뭐 3천만 원 싸게 사는데요. 예, 철거를 해야 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절대 개인 주택에 철거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5년을 벌금을 낸다 해도 50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내가 한 3, 4천을 싸게 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세를 사느니 차라리 그런 거를 구입을 해서 5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네. 불법 건축물 만약에 벌금이 나왔다.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저는 투자할 때 상암동에 그런 걸 샀어요. 불법 건축물인데도 벌금을 내지 않았어. 그걸 샀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뭐 양성화 기간이 있어. 5년에 한 번씩. 네. 정부의 서울시에서 양성화를 시켜줘.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합법적인 내 건물이 다 되는 거예요. 벌금만 5년 동안 내면 예.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양성화가 그거 해주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양성화 시기가 보통은 10년에 한 번씩은 해주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꼭 해준다 이거는 아니에요. 해주는 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을 뿐이지 그건 법으로 딱 10년에 한 번씩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법 건축물은 팔 때 네. 다들 제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종류에 따라 네. 틀릴 수도 네. 있어요. 아니 지금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살 때도 싸게 샀잖아요. 음. 그러면 집은 좋은데 쌀 때 싸게 샀잖아. 불법 때문에. 팔 때도 다른 거보다 시세보다 나는 좀 이제 덜 그렇죠. 먹고 싸게 팔면 잘 팔려요. 그게 오히려. 더 잘 팔려요. 아, 다른 층보다 싸니까? 무조건 뭐 네. 안 돼 나쁘다가 네. 아니고 그래. 물건에 따라서 네. 오히려 저 아는 분은 아예 그런 것들만 이제 네. 보통 이 탑층이나 탑층 바로 아래층 같은 경우는 한 2평, 3평씩 이제 확장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게 가격이 저렴하고 나중에 오르는 폭도 또 똑같다 보니까 예. 그런 물건들만 또 공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새 나가는 것도 맞아. 똑같고. 그러니까는 새는 훨씬 더 제가 직접적인 이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세 금액에 살 수 있는 건데 다른 분들은 똑같은 건물에 5천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차이 나요. 전세 금액을 그대로 자기가 안고서 다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한 1,000만 원 정도 만약에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럼 그 갭 투자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3, 4천 싸게 사면 조그마한 그 위험 부담은 그게 위험 부담도 아니거든. 근데 맞아요. 초보자들이 느꼈을 때는 그거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고 불법이면 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서워하거든.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불법이 생기느냐 건축법에 있어서 일조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햇볕을 어느 시가 일정하게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 남향이 가리면 안 되니까 일조권에 대한 사선 제한이 있어요. 그것만큼을 후퇴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었는데 네. 건축업자나 볼 때는 좀 아까우니까 그거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네. 그 확장하는 부분이 구나 이런 데서 볼 때도 상가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주거는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네. 5번만 이행 강제금을 물면 내게끔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해를 초과할 수가 없게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서민이니까 네. 85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서민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이네요. 하지만 85제곱미터 이하는 5회만 내니까. 네.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내부는 똑같아요. 네. 겉에도 뭐 그냥 별 똑같은 차이는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전세는 똑같이 만약에 2억 5천이다. 네. 그러면 얘도 2억 5천에 들어와요. 그런데 아. 같은 매매가가 싸잖아요. 뭐 오히려 2억 3천일 수도 있고 2억 5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 안 들이고 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세를 놓으면 투자를 그렇게 할 수 있다가 나중에 팔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가 3억이다. 그러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뭐 2억 7천이나 이렇게 팔면 돼요. 네. 그러면 이행 강제금은 그래 아까 말했듯이 해피바레스님 말씀하듯이 막 2평이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00만 원이면 네. 100만 원 5회만 내면 되니까 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뭐 2천만 원 싸게 판다 해도 네. 1,500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일비재한데 제가 이제 상도동 같은 경우도 거기 현장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벌금은 한 13만 원 나와요. 그러면 1년에요? 예. 1년에. 그럼 그거 5번만 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면적에 그러는데, 따라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비례해서 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해서
내가 뭐 그 13만 원에 1년이잖아. 네. 한 달도 아니고. 그런 거 무서워서 안 산다는 거는 네. 이제 바보들 같다 네,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좀 몰라서 잘 그러시는 것 모르니까. 같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모르시는 게 혹시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으면 세가 안 나갈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서 네.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요. 예. 그게 이제 주인이 모르면 주인이 그래도 알고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물론 부동산들은 이제 다 설명을 다 해줘요. 네. 근데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모르거든요.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건 줄 아는데 100%. 그러니까 네. 아무 문제는 없는 네. 거거든. 근데 간혹 전세자금 대출이나 네. 혹시 그거는 이제 조금 제약은 그런 게 받을 수 제약이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는 아니고. 아이고 이거 또 불법이니까 막 이래서 모르셔서 그러는 거야. 근데 네. 법을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또 별다른 제약이 없는 은행도 많이 있어요. 네. 처음 취급해보는 은행은 또 막 안 하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리 알아보고 하면 돼요. 아니 은행권들도 얼마 전에 이제 은행 직원이 물어보기를 불법 건축물 등재돼 있는 게 혹시 네.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네, 들어간 그렇죠. 거냐? 네, 맞죠. 아 그러면 대출 받는 데는 무관하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제약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일반적으로 저희도 대출 진행해 다 주잖아요. 매수자들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는 그거 가지고 그게 제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불법 건축물은 좀 제약이 없고 근생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예, 근린생활 근생이 안 시설로 나와요. 돼 있을 안 나와요. 경우 예. 그걸 예.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린생활은 왜냐하면 일조권에 의한 사선 제한 때문에 불법을 한 게 아니고 용도 변경을 하는 예, 거기 용도 때문에 변경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은 이제 영원히 내야 돼. 앉아. 사실은 예. 이제 영원히 내지만 네. 그것이 또 주택으로 이제 불법 변경했을 때 또 이것도 역시 서민이라 해서 네. 그거는 주택에 대해서 그거는 또 5번이에요. 아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요리조리 많네요. 요리조리. 그러니까 정말. 이런 꿀팁을 누가 주냐고. 유용한 그렇지.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예를 들어 상가도 어. 통으로 통 건물일 경우에는 면적이 85를 넘어가잖아요. 네. 85제곱미터. 근데 구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층별로 있든지 호수별로 있으면 그거는 또 85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렇죠. 그건 네. 또 역시 5번이에요. 근린생활이라 할지라도. 옳다군. 네. 근데 네.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경험에서 진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네. 중요한 네. 상황들은 진짜 직접 구청에 겪어봤기 가도 때문에 안 전문가도 알려줘요. 모르거든요. 네, 직접 네. 겪어봤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는 이런 거예요. 틈새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또 모르시는 그 분들이 법을 많아서. 또 다 법조항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뒤져서 알아는 예, 그 사항이에요. 담당들도 이런 부분을 모르는 네. 거야. 담당들은 모르더라고요. 아예 자기 그리고 것만 딱 알고 공무원들은요 있고. 질문을 A를 하잖아요. A만 답변해줘요. 바로 옆에 관련된 B를 내가 안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이거 물어봤을 때 세무사도 이걸 얘기를 마찬가지야. 해줘야 되지 다 않느냐. 똑같아. 그랬더니 자기한테 왜 그럼 이거는 왜 안 물어봤냐고 오히려 되묻더라. 그래서 저 사람들 정말 꽉 막힌 사람들. 본인들이 책임 자기 일만 해. 자기가 딱 자기 뭐 업무만 책임질 해. 일은 절대 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거지.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관공서 같은 데 가고 속 터지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아. 맞아. 잠깐만 또 3초포로 빠졌나? 딴 얘기로 또. 땡처리? 네. 뭐죠? 땡물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있나요? 해피바이러스님께서 네, 갖고 계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있죠? 지금 하나 있어요. 잠실에 네. 잠실 여기 지금 이제 분양 다 마무리되고 네. 건축 다 돼요. 준공 떨어진 거 하나 네. 있어요. 그래서 얼마인가요? 금액은? 지금 2억 4천. 아, 2억 정말 8,500씩 싸다. 우리가 분양을 했거든요. 네. 몇 층이에요? 2억 전세를 2억 3천에 놓을 수 있어요. 몇 층? 1,000만 원이면 위치도 되는 좋고. 거네요. 네. 층수가 그러면은 층수가 5층. 5층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빨리 네이버 지도로 보세요. 네. 200-11번입니다. 그리고 저기도 있잖아요. 어. 방배동. 네. 방배동 것도 네. 그 1층에 네. 그 얼마 전에 댓글 올려주신 분 그러니까. 애기하고 아, 그 집 맞아. 옮기셔야 되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네. 집에 좀 맞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어제 우리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네. 밤새 그냥 진짜. 네. 가가지고 또 그 열심히 가서 그냥 네. 용도에 맞게 용도에 어떻게 좀 맞게 변경을 그냥 설계 변경도 변경까지. 다 하고 그냥 창문을 그냥 저기 잘못 내서 이걸 부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아, 했더니 또 그렇게 여기 세 분은 또 그렇게 머리를 짰구나. 머리를 네, 짜가지고 그분한테 그냥, 집을 좀 설계를 다 찾아주고 싶어서. 바꿔놨어요. 지난밤에 가가지고. 결론이 뭔데요? 아 근데 다른 그분이 데를 한번 나오셔야 돼? 엉뚱한 데 아, 하셨다는 그분이 거야. 그분이에요? 어머나. 하셨대?
어디다? 저한테 안타까워 새벽에 죽겠어. 그 다시 메일이 왔던 걸 그분이 제가 그분이에요? 네. 상도동에 뭐 얻으셨다는 네. 분? 해줄 줄 나는 몰랐구나. 그분 사연을 네. 들으면서 너무 막 가슴이 찡한 거야, 마음이. 정말 저렇게 그렇죠. 열심히 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상도동에 현장 있는 데더라고. 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거 근생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냥 살 수 있는 플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분한테 얘기를 네, 그거 해볼까. 한번 말씀해 네, 줘보세요.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아니더라도 네.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만약에 이제 근생이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 제갈량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근생도 이제 벌금이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벌금에 내는 거에 비해서 수익의 월세를 더 많이 내면 내 돈 투자하지 않고 수익이 창출된다 하면 그건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거 혹시 구분등기 되어 있나요? 예.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85 제곱미터 분명 이하일 거예요. 예, 이하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5번만 내면 돼요. 주거로 용도가 확실할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힘드니까 어차피 그거를 해서 제가 가져가서 월세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월세 수입도 짭짤했는데요. 거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숭실대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58세대였어요. 세대가 58세대 중에 지금 이제 근생 2층이 남아 있는 게 6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그분 사연을 듣고서 이분한테 한 호실을 주면 여기에 분리형 원룸을 3개 내지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24평이다. 그러면 4개를 그 안에 4가족을 만들 수 있거든요. 쓰고, 예. 그러면은 하나는 내가 써요. 네, 3개는. 그리고 3개는 전전세를 넣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도 넣을 수 있고 월세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월세를 넣는다 했을 때는 하나는 내가 쓰면서 한 세대당 뭐 1,060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체하? 분리형 원룸에 체하. 거기는 그 정도는 나가죠. 예. 이렇게 다 거기는- 나눠져 있나요? 구조가? 예. 예. 그렇게 한 다 층을. 꾸며서 한 층을 하면 꾸며서 돼요. 저희가 이제 꾸며서 제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월세를. 그러면 한 세대당 1,060을 받아 체하. 그러면 3개면은 3,000에 180을 받잖아요. 그 대신에 나는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호실에 융자를 받아요. 그렇죠. 그 이제 만약에 101호다. 그럼 101호에 융자를 받으면은 만약에 2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5천이 융자가 나와.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세대당 3천을 받잖아. 네. 그러면은 1억 8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공짜로 사는 거잖아. 네. 내 돈 분양가가- 다른 데서 있는 그러면 건데. 7천만 이억 있으면 분양가가 네. 2억 5천이에요? 예. 그렇게 넓은 게? 예. 한 층 근생이, 전체가? 예, 근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7천만 있으면 네. 내가 살면서 월세 월세 받네. 180을 내고 받는 거야. 이자 내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나서. 몇 프로예요? 1억 예. 5천 오. 월세 이자 내면 예. 1억 5천 43만 원 나와요. 예. 3.5.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130만 원이 남네.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 달 내내 일을 해서 그러니까. 13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냐고. 발상에 전환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그냥 마인드를 내가 조금만 좀. 바꾸면 되는데, 아유, 이런 자기 부분이. 얼른 오셔야 되겠네 누군가라도.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해주고 쉽거든요. 싶었는데. 예. 정말 내가 연금을 타는 거예요. 네. 누가 나한테 한 달에 150만 원씩 연금을 주겠냐고. 근데 그러니까 아는 만큼 에피바이러스님 보이게 돼 그게 있어, 또. 그게 좀 저기가 나오나? 용도 변경하면 그게 이행 강제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 그게 좀 이행 센가? 강제금 그거는 나오겠죠. 1년에 한 이제 번씩. 이행강제금이 아니, 참 나오네. 생각해야죠.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1년에 한 이행강제금이 조금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130만 원 중에 예. 제 생각에는 한 100만 원만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죠. 30만 원씩 1년치를 하면 360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벌금으로 네. 내시면 아주 내신다고 정확할 것 같아요. 생각하고 예. 가면 되는 정확해요. 거고. 예. 그래도 네. 100만 원이 그래도 남는 남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도. 이래도 그럼 저래도 몇 다 프로냐고. 해도 100만 원을 저금을 할 정도면 적어도 월급을 막 500만 원 250 받아야지. 이상은 더 받아야 돼요. 제갈량님 250 받아갖고 100만 원 저기 적금하면 제갈량님은 돈을 안 써. 죽습니다. 몰라. 진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 저금하려면요 400, 500은 받아야 돼. 고기를 안 저는. 먹었어. 500은 받아야 돼. 500.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정을 지금 북한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나 진짜 세터민이십니까? 계산 안 혹시? 나오네. 계산 안 나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해요. 네, 예.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네.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그러니까요. 하는 거 하면 틈새가 다 있는데. 틈새를 노려야 네, 돼요. 똑같이 정말. 비싸게 사야 아, 되는 부분이고 네, 수익이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 같으면 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그리고 좀 의심스럽다 하면 상도동이면 동작구든가요? 네. 동작구청에 맞습니다. 꼭 그 직접 번지를 문의해야 말하지 돼요. 말고 네. 그 옆에 있는 다른 번지라면서 직접 물어보면 이행 강제금이 얼마인지를 네. 알려줘요. 근데 아. 제갈량님 또 문제가 뭐냐면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제대로 해야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들 디스했잖아요. 제대로 안 물어보면 답을 잘 못 해줘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냥 그거는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아니, 이행 그냥 강제금이 우리가 질문을 해야 굳이 때문에. 주소가 아니고 네. 그 어, 옆에 예, 뭐 다른 그 근처 근처에 집인데 잘 물어보셔야 돼. 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근데 집을 살려 그런다 내가 그러면은 그 계산을 다 평수- 해주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미리 이건 내가 너무 지금 달리는 건데 자진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아. 여기를 말하면 안 돼. 본인도 아니, 확인을 다 할 필요가 알아. 있으니까 다 알아. 아니 걸리고 안 걸리고가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니고 말고. 이 사람이 궁금한 나중에. 거는 이행 이행 강제금이 강제금이 얼마가 얼마인지. 나오는지 위험 부담을 그러니까.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확인을 거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물어보지 대략적으로 말고 물어볼 수 동작구에 있는. 있는 그렇죠. 건물을 제가 근생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걸 살려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돼. 면적이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이행 강제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물어봐서 그러면은 대략 얼마 네, 정도입니다고 왜냐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건축주나 부동산이 하는 말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지. 또 굳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맞아. 분들은.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에서 계산을 해줄 수 없는 게 안 돼요. 이건 누진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 안 최하가 되더라고요. 8제곱미터다. 그러면 그때는 0. 몇 프로 네, 네, 누진으로 네, 계속 계산 가기 요율이 때문에 틀려요. 맞아요. 그건 우리가 알 그리고 수가 그 없어 땅의 계산을 못 해줘. 공시지가에 공시지가도 따라 반영되고 달라. 근데 그리고 이제 불법 건축물 취급하면서 그 대략적으로 보니까 방배동 같은 경우 공시지가 좀 세잖아요. 네. 한 1,300 정도 나오는데 한 10평 정도 늘렸더니 300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바웃으로 저희가 네. 이제 대략적으로 하는데 용도 변경한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아도 면적 그때 한 10평 늘렸나요? 250에서 300 정도 생각하시면 어바웃으로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그 정도 거기는 보시면 돼요. 상도동은 방배동보다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낮죠. 낮으니까 더 적게.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하면서 예. 이제 동작구 쪽이 좀 다 싸게 나와요. 종잣돈을 네, 마련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씩, 돈이 예. 돈을 보내요. 돈을 돈을 일단 버는 게 살고.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없을 때는 어떤 그렇죠. 머리를 써서라도 네. 일단은 종잣돈이 돼야 네. 1,000만 원을 모아서 1억이 되는 거고 1억이 2억 되는 건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딱한 애기 엄마한테 해주려고 밤새 그냥 머리를 저도 그러니까 그냥 어디 현장 가가지고 그거 알면서 나는 이거 썼더니. 문을 슬라이드로 해줘야 되나 나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설마 네. 그분인지 내가 몰랐어. 근데 왜 그쵸. 그렇게 나는 그 굉장히 메일을 보는 애기도 있고 순간에 하니까 학군도 딱이고 그러니까 급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래서 불안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 근데 그렇게 제 오면. 생각에는 그분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분들이 말을.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은 모르고 그렇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래서 급한 마음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아니 그 용기 있는 22시에 그 답장이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메일을 이렇게 21시? 9시? 네. 제가 아. 바로 그 메일 전에 그 전 메일 해주라고 그래서 했는데. 급하셨나봐. 제가 메일을 네. 보냈는데 아쉽네요.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조사 중이라는 말씀이 떠올라 다시 메일을 보내요. 아까운 시간을 쓰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서야 착하네. 얘기한다면서 마음이 예쁘시다. 다시 저한테 피드백을 준 건데 네네. 근데 진짜 이렇게 다들 준비하고 계셨는데 네, 아니 그 어려운 부분- 분들은 또 너무 많이 안타까워. 계시기 때문에 네. 이분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다른 그러니까는 분들 정말 동생 또 같고 해드려야 될 이러니까 것 같아요. 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우리 제가 같이 자식 키우는 어, 입장에서 아까 엄마 어떤 마음으로 이런 환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정말 서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 하면 네. 이끌어 주는 대로 가는 것이 네. 그 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랬을 그걸 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따라주면 네. 그 사람을 저버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꼭 부자 되게 만들어 줄 수 있어. 네. 정말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네. 불법이라고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이 보면 막 옥석을 가리시면 됩니다. 절대 추위가 그냥 안 물러갈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또 오늘 다시. 발기 날씨가 싫어서 너무 저번에. 좋잖아. 네. 봄 날씨야, 봄 날씨. 항상 영원한 건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그 사이에 영원한 틈새를 건 찾으셔야 돼. 절대 노래하지 마. 기분 좋아져. 스탑. 기분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거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연락처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굉장히 길게 보내셨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도 그분이 또 안 보면은 그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시는 분들은 연락처를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 연락처를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바로 또 연락을 해드릴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그분들 해주세요. 연락처 네,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게 느껴지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갑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정말 아낌없이 네. 다 줄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낌없이 예. 드립니다. 지금 이메일이 거의 하루에 2-3통씩 와요. 예. 저도 이거를 다 감당이 안 돼서 사장님들한테 넘기는데 예, 꼭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예. 근데 저는 좀 이메일 오는 거 보고 좀 놀란 게요. 네. 이게 그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이메일을 보내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거의 다 신혼부부도 30, 있고, 40대. 예. 네. 40대도 많이 안 40대. 넘으시는 것 같아 보니까 30대 좀 많으시고 아니 40대도 있으세요. 40대도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조금 이 부동산 하면은 연세가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중장년층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젊은 분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네. 갖고 네. 있는 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30대 주거 문제가 지금 30대가 가장 심각해. 예. 아니, 청년 거의 20대, 저희 메일도 30, 30대가 어. 90%예요. 아니 저 같은 그- 경우도 그 연령층이 지금 진짜 심각해. 저는 30대 초반부터 네. 제가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고객들이라 하나 청취자 청취자분들 네. 같은 경우는 정말 깨이신 분들이에요. 빨리 그리고 시작하신 거죠. 저렇게 분들이. 남보다 한 발짝 빨리 시작하는 게 더 일찍 성공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예쁜 게 사실은 이제 돈을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많지 얼마나 않아요. 큰 돈이야. 1,000만 많지 원도. 않은 거라 조금 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방송을 듣고는 용기가 생기신 거야. 그래서 너무 막 기쁜 네. 나머지 연락도 없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어떤 그분도 30대 아닌가요? 예, 30대. 신혼부부죠. 예, 30대. 애기 하나 있다고 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해결을 해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나요? 어디로 해주셨어요? 방배동으로 예. 뭐 있으셨나요? 지금 예, 신축하고 있는 5천만 원 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분은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해드렸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당장 그렇게 계약금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돈이 이제 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전세 가격이. 그 전세 가격이 네. 그와 같든지 그보다 조금 더 비싸든지 이래요. 그래서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건데 엄청 감사해하면서 확실하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제 이쁘니까. 부부, 예, 이쁜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낼 때 다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이런 네. 식으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가격이 3천에서 5천 사이에 얘기를 예,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셔. 본인들도 이제 그 돈에 투자로 그게 금액 될까 엄청 생각하는 큰 투자는 거예요. 엄청 큰 금액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 네. 작게 생각하시는 건가? 막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부동산은 나이에- 좀 거액을 갖고 투자를 해야 네. 된다는 생각이 그분이 베이스가 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습니다. 예. 네. 3천도 있고 진짜 5천도 있고 3억도 네. 있고 그 네. 젊은 나이에 그 돈으로 뭔가를 많이 하려고 모으신 한다는 거예요. 거는 정말 앞으로 의지가 그분들은 대단하시고. 꼭 성공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정말 성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기를 거쳤기 해봤기 때문에 때문에. 예, 저희도 이만큼 되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이만큼 됐으니까 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려야.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이 그렇듯이 거기에 딱 맞게 그렇게 네. 해주고 나면 우리도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죠. 기분이 좋아진 그분들 덕분에 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예로 네. 저 같은 경우는 20대 결혼해서 너무너무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언니가 부동산을 했어. 단 한 번을 저희한테 뭐를 해라. 그때 여유 자금이 있었어요. 한 1억 정도. 한 번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 근데 본인은 빌라를 여기 사놓고 저기 사놓고 계속 사놨던 거예요. 근데 매일 같이 만나고 그러는데 그런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 언니가 우리를 네. 이끌어줄 수 있었는데 단 한 번을 그런 꿀팁을 주질 않았을까. 혼자만 본인은 했어? 엄청 부자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빌라 사는 데가 봉천동 낙선돼 있는 데인데 다 아파트가 됐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 네. 말을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누군가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옆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부동산을 믿어라.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믿어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을 불신하게 되면 안 되거든. 한마디라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부동산이 이런 거라는 걸 이끌어 줬으면 훨씬 더 빠르게 내가 부동산에 입문을 했을 텐데 그 이후 한 10년 후에 제가 입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진심 어리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꿀팁들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열변을 통하고 이 밤 늦은 시간에 네. 이 연사 맞아. 외칩니다. 이 연사 외칩니다 하면서 크게 외치는 거지. 네. 우리가 뭐를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겠어. 그렇죠. 이런 걸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고 좀 어려운 거를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극복하면 짐이 나눠지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뭐 금전적인 게 아니라 부동산 우리가 좀 더 우리 청취자분들보다 더 많이 아니까 그거를 도와주고 싶은 거지. 그렇죠.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나저나 오늘 주제가 네. 부동산 투자죠? 네. 투자 네. 모두 성공하세요. 그래 거야. 네. 재건축 얘기해 준다. 네. 그렇죠. 이제 재건축. 그 투자하면 뭐니 해도 재건축이야? 이 재건축이 또 이제 하이라이트야. 꽂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그 와중에도 강남의 재건축 하면 또 네. 누구나 로망인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알려드릴 지역은 방배동. 방배동에 이제 재건축 지역이 한 7, 8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 단계에 따라서 금액대가 많이 틀린데 지금 이제 현재 제일 사이즈가 큰 방배 5구역 같은 데는 한 5만 3천 평 돼요. 그래서 한 2,800세대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조합원이 1,211명. 그리고 이제 올 상반기에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제일 빨리 재건축이 되지만 이제 반면에 금액대가 좀 높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금액을 늦었죠. 좀 금액이 가지고 커?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늦었어. 거기 말고도 지금 옆에 이제 6구역이라든가 네. 13구역, 14구역, 7구역 아직은 이제 예정이지만 15구역도 있고 해서 금액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고 뭐 재건축하면 뭐 강남은 재건축 뭐 최소 뭐 그래도 막 몇 억씩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만 지금 투자를 해놓으셔도 진행 단계에 따라서 집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분담금도 줄어들고 그래서 26평대 아파트나 34평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네. 차후 수익이 별도로 또 한 3억 이상이 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강남의 재건축에도 그렇게 크지 않은 돈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네. 몇 천대도 되나요? 몇 천대는 그렇죠. 조금 그렇죠. 재건축 좀, 물건을 건들기는 최소한 일단은 1억 5천. 매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건축에 아파트가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는 것도 있고 네. 방배동처럼 이제 빌라나 단독 지역이 아파트가 돼서 재건축을 하는 데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집이 노후에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전세 같은 게 좀 덜 받쳐져요. 투자 비율이 그래서 높아지는 거지. 네, 투자 비율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몇천 갖다가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 대신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나는 그냥 좀 뭔가 이슈가 있고 좀 확실한 투자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여유가 한 1억 5천에서 한 2억까지도 되신다고 하면 네. 충분히 그런데 한번 도전해보실 만할 것 같아요. 굉장히 블루칩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재건축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적은 게 포커스예요. 투자금 너무 많이 묶여놓고 하시기에는 부담되기 때문에 지분값이 조금 비싼데 투자 금액이 적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1억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3천, 4천 또 가지고 그거는 말씀해 주실 신축 수 빌라에 있어요. 많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3, 4천 갖고는 왜냐하면 워낙 전세 이제- 비중이 높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재건축을 하는 지역 바로 그 옆에 주변 지역들은 또 다른 또 수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이주나 이런 실업. 것 때문에
멀리 안 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이제 보통 1억 미만의 돈을 투자하실 분들은 그 옆에 주변 지역들을 공략을 하시면 그것 또한 또 나중에 투자했을 때는 투자금의 거의 뭐 50% 이상의 수익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처럼 5천 투자하신 분들 그분이 4천 넘으면 이제 수익률이 80%잖아요. 굉장히 큰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소액이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굳이 빚을 내 갖고까지는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버거우시면 그 주변지도 분명히 올라요. 그럼 사당이겠네요. 사당은 거의 사당도 많이 가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막 그런 게 아니고 이제 5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관리처분 인가이다 그러면 이제 오를 만큼 다 올랐어요. 그리고 저번 회에 말했듯이 입주할 때쯤이면 워낙 또 입주 물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분양 될 수도 있어요. 꼭지점에 사가지고 미분양 되면 그때는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막판에는 우리가 사라고 절대 권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14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아직까지 굉장히 저렴해요. 네, 조합 설립 인가 바로 직전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또 바로 많이 뛰기 때문에 그 직전의 거가 아직은 좀 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투자 가치도 있어요. 중간에 꼭 아파트 분양 받기 전이라도 한 번쯤은 다시 팔아도 이익이 충분히 남을 만큼의 저렴한 것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걸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그것도 한 1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돼요? 네,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좀 더 싼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질문이요. 네. 그러면 그런데도 이제 빌라 같은 게 있잖아요. 허름한 빌라. 그러면 단독에 비해서 빌라는 투자 금액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덩어리가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 단독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빌라를 사면 괜찮겠네. 네, 그래서 빌라 말씀드리고요. 여태까지. 빌라가 1억 5천이에요? 투자 금액이?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그것도 세네. 아이고 단독은 못 사죠. 옛날에는 단독은 이제 별로 가치가 없었던 게 청산을 받잖아요. 딸랑 한 채 받고 청산을 받아. 그럼 가치가 없어졌었어요. 청산 금액이 싸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2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방배동이다. 그러면 강남이니까 35평형 2채를 이제 35평형하고 26평형.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왜냐면 추가적으로 받는 거는 항상 이제 26평형 이상을 못 받아요. 관리처분을 추가 수익은 어느 나올 수 정도 있는 거, 남는지 관리처분 근데 해봐야 이제 하는데 그냥 어바웃으로. 요즘 이제 시세로 봤을 때 예를 들어 35평형이면 10억이다. 26평형이면 얼마예요? 8억 5천. 8억 정도 뭐 번다 해도 18억이잖아요. 근데 10억, 12억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단독주택이 훨씬 많아요. 대신에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투자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못 하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나 막 그 사업식 인가 이후에 그때 이제 갭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텀이 좀 짧을 때 그거를 선호를 하는 거고 돈 있는 분들 그러는 거예요. 7, 8억, 10억 이렇게 들고 사실 있는 분들. 원래는 이제 전에는 그 도시정비법이 2013년 12월에 그게 이제 개정을 했죠. 추가적으로 이제 한 채 받을 수 있고 조합원들을 위한 그런 개정법이 아니었고 워낙 전세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 조합원들 니네가 받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으니까 받아서 3년 동안 대신 임대를 놔라. 조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이제 3년 후에 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 그래도 괜찮은 거지. 정부에서는 괜찮아요. 이제 공급 정책으로서 그 법을 이제 완화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혜가 조합원들한테 이제 더 많이 가게 됐어요. 한 채 받는 것보다는 2채 받는 게 나중에 시세 차익이 훨씬 크거든요. 대신 내가 지금 조금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보통 이제 단독 같은 데는 한 현금으로 8억 이상을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컨셉이 나는 꼭 2채를 받을 거야. 이 정도 내가 뭘 하나 팔았는데 지금 여유가 내가 7, 8억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투자를 하시면 좋고 굳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돈도 좀 소액인데 그렇게 욕심내시면 또 안 되실 분들은 빌라 같은 거 얼마든지 있어요. 이제 지분이 작은 거부터 뭐 중간 크기 큰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공략하시면 제갈량님이 말씀하신 방배동 14구역 같은 데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들 탔어요. 손이. 그래갖고 싼 가격에 오히려 재건축을 안 하는 지역만큼의 가격으로도 지금 건드릴 수 있는 물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 지분이 10평이다.
그럼 지금 이제 매매가가 한 4억에서 4억 5천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 하고 나중에 이제 관리 처분까지 갔을 때 보통 한 2, 3년을 진행을 했을 때 오르는 가격이 거의 26평을 분담금을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나와요. 그게 8억 5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 금액은 한 1억 5천에서 2억인데 나중에 남는 돈이 그만큼이 남아요. 거의 100% 이상이. 그래서 강남의 재건축의 제일 큰 묘미는 네. 그거예요. 비례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다는 거.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선호하는 이유가 좀 있기는 있어요. 일반 분양가가 높은 거죠. 네,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네. 분양가하고의 네. 갭이 차이. 보통 30%. 이제 1000 이상 평당 나기도 하고 평당 네, 1000. 평당 1000 이상 그렇게 많이 나기도 하고. 나요? 네.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30% 비례율이 정도 보면 돼요. 133%거든요. 조합원 분양가 평균 2,300인데 일반 분양가가 지금 3,300이에요. 그러니까 평당 1,000이죠. 야. 곱하기 34평 하면 3억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사업이 강남의 재건축 그래서 사업이라고 할수 이제 있어요. 저는 주로 전세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세 뭐 4억 이렇게 사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재건축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네. 이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10년이요? 그냥 좀 새 집에서 당연히 10년 정도 걸리죠. 새 집에서 전세 4억에서 4억 5천 살지 말고 네.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실수요 개념으로 그 네. 재건축 지역을 그냥 사서 들어가서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고 가장 네. 편하네. 이거 막 투자해놓고 몇 억 네. 묻어놓고 딴 데 가서 또 전세 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런 방법을 많이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을 예. 보고 그 우리 그냥 거기 신흥 들어가서 여사님처럼 살면 돼. 네. 예. 계속 막 10년을 4억 5천에 전세를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음. 근데 나 돌아다녀야 4억 5천에 되잖아.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살고 있다가 나중에 34평 아파트가 짠 하고 나타났어. 10년 11억이에요, 금방 가. 11억. 10년 짧아. 금방 가요. 예. 짧고 빌라는 네. 솔직히 고생한 내부 보람이 있는 거죠. 리모델링 그렇지. 싹 하면 그렇게 네. 큰 돈 안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리모델링 싹 해서 편안히 살다가 내 집이니까. 10년 눈 깜짝할 사이에 가니까 그때 그냥 아파트 하나 받으면 돼. 네. 강남에 아파트 돈 모아서는 못 사요. 돈 모아서 못 네. 사요. 절대 못 사요. 근데 이제 한 달에 5구역 1000만 원씩 같은 경우 모으면 10년씩 안 기다리고 네. 길어봐야 2년, 3년이에요. 네.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 이런 지역들이 네. 10년 이상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네. 여기 5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근데 진행되는 요즘은 거고. 다 공공관리제로 하기 때문에요. 옛날처럼 그렇게 뭐 말 나오면서 10년 또 진행하면서 10년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정비구역 딱 지정이 돼버리면은요. 보통 4년, 5년 안에 끝나요. 그래서 입주까지를 10년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가게 네. 두지를 않아요. 정부에서. 굉장히 단계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네.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처럼 뭐 재건축 그거 말 나오고 10년 뭐 하면서 10년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 재건축도 이제 지역마다 네. 이제 주로 이제 원래 재건축이라 하면 아파트만 했었어요. 네. 아파트만 했었는데 강남에는 주로 이제 그 단독이나 다세대 이런 게 없었다가 이제 막 왕창 이제 지정을 해줬던 거예요. 네. 근데 강북은 똑같이 단독 다세대가 몰려있다 하더라도 재건축이라 안 하고 재개발이라 해요. 강북은 이제 그 시공사들이 이제 이익이 안 남으니까 맞아. 누가 수주를 안 하니까 네. 10년, 20년, 30년 사유재산인데도 네. 어떻게 팔아먹지도 못하고 뭐 건축도 못하고 아무 것을 못하니까 묶이기만 그냥 하는 지지부진하게 거네. 있으니까 묶이기만 하고 있으니까 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네. 이 돈이 필요할 때 팔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이제 막 해제하는 거잖아요. 이제 3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이제 해제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거의 다 해제할 만한 건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로 해서 단독이나 다세대가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는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작년부로 해서 없애고 대신에 그리고 엄청 오래 걸리니까 네. 기본이 10년이거든. 그럼 10년이면 이거 아파트 되기도 전에 네. 그냥 못 살아. 운명을 달리하시는 운명 분이 날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뭐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아니 그래도 대기라도 되면 다행인데 그 일반 분양가가 못 받쳐주기 때문에 네. 강남 위에 그래서 주택 재건축은 이제 힘들어요. 강남도 이제 못 하는데 대신에 네. 빨리 할 수 있는 재건축은 없애버리고 가로구역 정비 사업이라 해서 그거는 이제 다세대든 단독이든 네. 20채 이상만 네. 20세대 이상만 동의를 하면 20세대 이상만 모아지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똑같이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빨리 네. 대신 바로바로 그냥 조합 설립인가를 내주는 거야. 네. 옛날에 막 10년 걸렸던 거 2년 만에 바로 설립인가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네.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새로 이번에.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은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려니까 네. 재건축은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있어야 되니까 1억 대부분이 1억 미만을 가지고 네. 저기 의뢰를 해오시는 거니까 네. 거기에 맞추는 재건축 거는 주변지를 공략하시면 그래, 돼요. 예, 그래서 전잣돈으로. 예, 그런 네. 재건축을 보고 그 주변에 우리 있는 청취자분들 너무 작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나 2억 있는데 아니 이제 그리고 있으신 아직도 분들은 투자를 할 때는 그럼 이제 적은 처음 돈은, 투자하기 그럼.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그렇지. 한 단계 한 단계 알아가면서 아 내가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벌면 50%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렇죠. 야곱야곱. 그래서 네. 투자자들 패턴을 보면요. 가는 단계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우리 이제 청취자들처럼 소액으로 세를 끼고 이제 하셨다가 네. 한 2, 3년 갖고 있어 보니까 이제 돈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금액을 붙여서 재건축 쪽에 이제 눈을 돌려요. 네. 이제 어쨌든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처음부터 재건축에 뛰어들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돈이 네, 그리고 또 크니까. 재건축이 또 전혀, 어려운 투자기도 해요. 잘 모르죠. 네, 잘 몰라요. 그 돈이 많이 쓰면 오래 기다려야 네.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잘못 투자하시면 네. 낭패 보는 큰일 분들도 나요. 많거든요. 강북권 특히. 잘 따져볼 네. 줄 알아야 네.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 말만 듣고 부동산도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부동산들도 부동산 자체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듣고 투자해놓은 잘못된 정보를 예. 받아오시는 분들 투자해서 막 10년씩 묶여갖고 이도저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건 아니고 잘 선별을 하셔야 돼요. 재건축은 좀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투자자들도 그리고 현지 공부 좀 하셔야 부동산, 돼요. 예, 현지 네. 부동산 한 군데만 가시지 말고 몇 군데 돌아다녀 보면 그래도 내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거가 생기기 때문에 잘 좀 발표하셔야 돼요. 막 하시는 건 안 돼. 정- 위험해. 안 하는 이만 못 할 수가 있거든. 맞아. 네. 정보를 많이 듣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은 좀 많이 접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다 똑똑해지는 거야. 네. 엄청 그렇죠.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또 내가 근데 보는 게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오늘 계약하신 분도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참 부동산은 복골복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분이 재건축 지역 아니면서 집은 마음에 들었어요. 집은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을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일주일 동안 막 헤매셨는데 주인이 양도세 5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안 파는 걸로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재건축 지역 아까 말씀하신 그 15구역 아직 뭐 정비구역 지정은 안 됐지만 어찌됐든 그 15구역이 이제 물건이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재건축 해제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집이 좀 완벽한 게 3면을 북도로 뭐 동도로 서도로를 아니 남도로를 다 접한 전체 대지가 82평이었어요. 크네. 그러니까 얘는 설령 해지가 되더라도 나중에 자기들끼리 재건축을 해도 제대로 일조권이랑 뭐 도로 뭐 일조권 전혀 안 받고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고 거기다가 재건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분도 12평이 넘었어요. 그리고 전용도 받쳐주고 뭐 5층 중에 4층 남향에다가 너무 완벽했어요, 집이. 완벽하네요. 예, 너무 완벽해서 제가 꼭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려고 했던 금액보다 한 5천에서 6천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융자 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의 운이다 이거는. 너는 지금 재건축도 아니고 더 안 좋은 거를 금액에 살려고 했지만 죽어도 안 팔잖아 매도자가. 근데 이제 그게 끝나자마자 이게 바로 나왔다는 건 본인의 돈 벌 수 있는 운이 온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고 우리가 봐서 정말로 판단을 했을 때도 확실하기 때문에 돈 벌만하고 편히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 괜찮아서 이제 그걸 해줬는데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상대방이 이제 돈을 못 벌 사람 같으면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하려고 그러나 보다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제 두 부부가 굉장히 순하고 그 전에 뭐 산 것들도 다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순순하게 믿고 따라와 주기 때문에 또 계약을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 예, 안 되는데 하면서 돼요 하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런 보면서 부분. 느끼는 거는 돈 벌 자격이 있다. 이걸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한 10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관상도 보고 딱 말을 들어보면 딱 나와요. 해주고 싶지. 네, 딱 보면 자격이
딱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말만 해봐도 좀 알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오늘 이 계약으로 인해서 제가 봐서는 최소한 5천 이상은 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하셨네. 네, 그러니까 그 축하합니다. 너무 마음이 뿌듯해요. 네. 오늘 또 네, 네. 한 명을 아니, 그러니까 대박 나실 저희가 겁니다.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그거 뭔가를 해줘서 내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해서 내가 뿌듯하잖아. 수수료 몇백 받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렇지. 네, 그 마음은 별로 사실은 맞아요. 물론 좋지만 어.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저 네. 뒤편이에요. 두 번째고 이 사람한테 돈을 벌어주고 내가 이렇게 말해준 거에 대해서 따라주고 이랬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여튼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재건축은 이제 물론 그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실입주를 하신 분이나 네.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데요. 강남의 재건축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가지만 절대 금액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 있다는 거. 아, 그게 이제 맞아요. 예, 음마 아파트나 압구정동 그 저기 재건축 아파트만 해도 노무현 정권 때 음마 1대1로 가라 그랬잖아요. 25층 이상을 안 줬어요. 근데 지금 35층 갔거든요. 네. 35층 이미 엄청 승인 많이 났고 남죠. 그리고 압구정동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노무현 때 이제 50층 죽어도 안 돼. 너희들만의 세상을 줄 수 없어.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미 70층을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층은 찍고 이미 찍고. 50층은 승인 떨어졌고 이미 요즘에 이미 100층도 떨어졌고. 짓고 있기 때문에 뭐 70층 대수롭지 않죠.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 그러면은 자기네가 성수 그 저기 숲까지 예. 자체에 자기네가 그 도보 다리를 놓겠다. 우리 그 여기서 사업한 이익으로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다 됐는데 70층만 지금 아직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70층 이런 거 안 좋아. 어지러울 것 같죠. 네. 아니 근데 그게 땡의 기운도 못 뭐가 받고. 좋냐면요.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맨하튼이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이렇게 빌딩들이 예쁜 빌딩이 없어요. 홍콩이나 이런 데처럼.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는 만들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빌딩이 되는 건 괜찮은데 아니 아파트? 주거 지역을 그 아파트를 그렇지. 근데 70층 또 이렇게 선호하는 해가지고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선호하는 사람 젊은 말고 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냥 굳이 강남 얄미워서 부르주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물론 타겟성도 그런 있었어요. 개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몸이 강남이 아니라 강북이라도 그렇게 주거에 그 70층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아. 아니 근데 제갈량님만 안 좋으셔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네, 모두의 이익이 남거나 어떤 아니 이제 효과가 그쪽에만 있을 이익이 때는 있는 거지. 네, 다른 또 쪽에 시행하게 이익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70층은 안 좋다고. 네. 차라리 강북에다가 제갈량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뭐 지금 아니 아니 여기 황금 배짱에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길을 한 취지는 그게 꺾었네요. 아닌데 이게 상처포로 강남의 땅을 네. 아니 아파트 강남은 재건축. 절대 내리지 않는다. 절대 네, 떨어지지 그게 않는다. 결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진다고 맞아. 그래서 불안해할 것도 네, 아니고요. 네. 아까 신흥 근데 여사가 돈은 말씀하신 항상 붙어 있어. 그 이제 계속. 방배동 그쪽도 사실은 재건축이라 해서 모두 다 된다고 100% 보장은 못 해요. 저는 안 항상 될 수도 안 되는 있어요. 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안 될 것도 가정을 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괜찮다.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해줘. 역세권에 네. 저기 더블 역세권에서도 가깝고 네. 또 저쪽에 사통 팔달에 그거고 네. 하니까 그냥 더블 해줘도 역세권. 되는 거야. 근데 재건축은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지정이 됐나? 아직 안 됐어요. 됐습니다. 안 됐죠. 네. 왜냐면 지정되기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쉽지 않은 네. 게 어. 부동산들은 막 거기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미 5구역하고 네. 맞먹어요. 가격이 맞먹어요. 이미 막 이제 네. 관리 처분인가 막 다 갔어? 직전이야. 근데 거기가 도로가 네. 우리가 이제 그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려면 도로도 교통 영향 평가도 하고 해요. 근데 강남에 세대 수가 많은데 네. 도로가 너무 협소해. 그래서 지정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아는데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들은 그냥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정구역으로 이미 이제 지정이 되어 됐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건 우리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좋은 게 투자를 할 때는 좀 부정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줬다가 되면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됐는데 된다고 하고 실컷 하면 된다고 했을 때는 금액이 이미 된 금액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을 경우에는 엄청 폭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그거 아니어도 네. 역 가깝고 자체하고 하니까 그 구역에 응. 있는 빌라가 이미 응.
재건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죠. 시세가 별 이미 차이가 시세가 없어요. 예, 그냥 아닌데 하고 똑같아요. 전세든 매매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다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까 예. 플러스 그러니까 일이 더 그거는 되는 하면 거지. 좋고 플러스인 알파야. 것이지 예. 오로지 재건축만 해가지고는 바라보면 안 돼요. 안 저는 되는 그래서 지역이라. 뭐 부동산 소개를 할 때 그렇죠. 예,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막 권하지 않는데 재건축이 아닌 지역에 있는 빌라보다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네. 굳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네. 그거를 왜 강조하냐면 부동산이 이제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무조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팔았어요. 이런 부동산 저런 부동산들이. 부동산을 네. 구별을 못하지 일반인들이. 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안 될 수도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듣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요즘 투자자들이요 굉장히 똑똑하셔가지고요. 네. 재건축에 알고 오시더라도 예, 이미 정보 수집 다 하고 구청에 네. 전화 다 해보고요. 추진이나 조합 사무실 다 가서 진행 단계 다 듣고 아, 그럼 그러고 좋죠. 와요. 예.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그럼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물건을 판단할 수 있는 팔려고 능력이 있지. 본인들이 어느 정도 네. 그 자질을 갖추고 그럼 오시더라고요. 손님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훨씬 편해요. 예. 예. 딱 말씀드리면 다 이미 받아요. 본인이 위험 부담까지 답이 다 빨리 확인을 나오지. 다 하고 오시기 예. 때문에 그 굉장히 좀 그래서 똑똑하신 아무것도 분들이 모르시는 많아요. 분들이 더 위험한 게 이 음. 부동산에서 이 말하고 저 부동산에서 저 말하면 도대체 어떤 거가 정보가 진실인지 뭔지를 몰라요.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 많지. 응. 아유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 오지 않는 다음. 네, 다음은 영원히 없습니다. 자기 복이야. 그러니까 자기 복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딱 인연이 자기, 있어야 예. 돼. 내게 따로 있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관상도 좋고 순하고 열심히 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복을 내려줬나 예,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예. 예. 맞아 맞아. 예, 손님도 도와주고 네, 싶어서 네. 막 우리가 브리핑을 해도 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안타깝죠. 버릇이 아닌 거죠. 맞아요.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막 부동산에 이제 막 감사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를 본인의 몫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결정 안 하면 끝난 거잖아요. 맞아. 근데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그거는 너의 네 탓이다, 몫이다. 너의 복이다. 복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얘기해 주는 거나 거예요. 예. 사버리는 거나 그렇죠. 똑같이 당사자. 얘기해 주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안 받아들이는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복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동산을 그렇게 이제 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네. 이 표정도 그렇지. 표정도 네. 밝지만 너무 감사해. 이 심성 자체가 아주 긍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잘 응, 되는 거야. 긍정적이니까 잘 되는 거야. 아. 여기 이 주위에 있는 긍정 에너지가 다 거리 몰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해피 바이러스님은 땅 사면 그 계약상 때 뽀뽀하고 난리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부동산을 사랑해야지. 네, 너무너무. 그거를 뭐 아니 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사놓고 부동산을 몇 군데 또 돌아다니네. 내가 산 게 잘 샀나 못 샀나 또 이제 얘기 듣고 싶은 거꾸로 거예요. 하시는 분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거꾸로. 어떻겠어요? 다른 부동산들이 어디서 자기하고 관계없는 다른 데서 계약했다 그러면 저처럼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잘하셨네요.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디는 아이고 그거 너무 비싸게 샀다는 둥 우리나라 잘못 샀다는 사람이, 둥 예,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말해. 응.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때부터 이제 막 끌탕을 하는 거야. 징징 짜. 맞아, 맞아. 그러면 이 부동산한테 절대 좋은 기운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좋은 부동산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달아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 거를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거는 묻지도 말아야 돼. 그렇지. 그냥 이왕 자기 샀으니까. 판단해서 예, 그 부동산을 이제 그날부터 해피 바이러스님처럼 매일매일 그 계약서를 보면서 예, 좋은 그- 기운을 불어 넣어야 돼요. 정말로 예, 생각하는 대로 되거든. 부동산만큼은 시크릿 책 보셨잖아. 시크릿. 맞아요. 론다번의 시크릿. 네. 정말 누구도 끌어들이고. 부동산만큼은 절대 배신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했으면 주식이 깡통이 깡통되고 있잖아. 그걸 삼가 동시에 나는 그날로부터 오를 건가 내릴 그러니까. 건가 빨간 아니 정말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인데 되게 젊은 부부였어요. 아기가 하나 있는 부부인데 그 부부들이 이제 그 일본 동경으로 네. 발령이 났어요 회사를. 그래서 자기 살고 있는 전셋집을 이제 빼서 거기 가면 이제 그 회사에서 집을 다 해주니까 돈을 그러면 여기 5구역에다 투자를 하겠다. 좀 몇 년 된 사건이에요. 한 4년인가 됐는데 사건? 일본행 쓰나미 온 때가 몇 년도죠? 그날이에요. 3, 4년 그래서 된 것 같아. 그 부부가 그럼 그 전세금으로 이쪽에 투자를 해놓은 걸 물건을 다 맞춰놨었어요. 네. 맞춰놨는데 이
부부가 이제 계약을 그 내일 시간을 딱 잡아놨는데 그날 밤부터 맨날 시나리오 쓰는 거, 부정적인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혹시 돼. 이게 뭐 돈복이 어떻게 되면 없네. 어떡하죠? 어떻게 되면 어떡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 부정의 시나리오를 쓰는 게 상상을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고방식이 좀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5시에 계약 시간을 딱 잡았는데 네. 일본의 그 쓰나미가 네. 2시인가 3시에 터졌었잖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 동경으로 가는 그 저기가 네. 그 발령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돈복이 없으려니까 정말 본인이 쓴 그 부정의 시나리오에 그 큰 쓰나미가 사건이 왔네. 쓰나미가 온 거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네. 생각이 정말 네. 무섭다. 생각의 힘이 무서워. 정말 무섭다고. 그래요. 정말 진짜 그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는 되는 거야. 거야. 생각대로 될지어다 이러는 거야. 어쩜 그러니까 그렇게 징징 짜면 안 돼. 안 돼. 안 돼. 좋은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밤새도록 나쁜 어머나. 시나리오만 한 10가지를 써갖고 왔는데 정말 상상도 그대로 된 못할, 거지, 네, 그대로.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최악의 일본의 쓰나미가 온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긍정의 대표적인 사람이 옆에 있잖아. 해피바이러스. 왜냐하면 해피바이러스님은 일단은 우리가 막 상상치도 오히려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네. 꺼졌다. 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이제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러니까 잘 해결이 하기 돼. 때문에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남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돼. 아주 자동으로 해결이 돼.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 그러니까 작용이 마음 보따리를 굉장히 잘 써라. 이게 오늘의 교훈이에요. 맛있는 거 사야 되겠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정말 저는 마음 제가, 먹는 대로 되는 거야. 이제껏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내가 판단했잖아요.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내가 잘 어떻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도 주위에서 정말 이건 안 된다 해도 제가 이걸 봤을 때 얘는 되는 거다 그러면 얘는 배신하지 않거든. 정말 제대로 저한테 선물을 갖다 줘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뽀뽀까지 하고. 우리가 계약서에 뽀뽀하고 너무 행복해 죽겠어. 계약서를 쓰고 나면. 도망갈 수가 없어. 너무 부동적이기 때문에 땅을. 혹시 남편한테 하실 뽀뽀를 계약서에 하시는 거 맞아. 아니에요? 더 많이 했을 거야 아마. 내 질투의 대상은 계약서야. 막 이러시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정말 네. 흥분돼요. 긍정의 힘. 맞아요. 그걸로. 너무 그 부동산을 네. 내가 그걸 못 사면 막 너무너무 가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에 예.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아니, 잠을 못 자. 흔한 말도 총 맞은 있잖아요. 것처럼. 잠을 못 자. 우리 집 개를 내가 미워하면 남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예뻐하고 긍정적으로 정말 그 에너지를 다 주고. 예, 제가 저의 근데 그게 모든 해피바이러스님은 기본으로 아예 그냥 세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걸 특히 사랑해. 부동산 일부러 쪽에 하려고 촉이 그러는 더 건 많이. 아니지. 부동산만큼은 세포에 그냥 쏙쏙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좀 걱정이 안 되지는 않지. 근데 다행히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좋으신 분들이 좋은 있고.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약간 의기소침해 있을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메르스 때면 그래도 메르스 걸려서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는 게 낫겠어. 그냥 돈 조금 잃는 게 낫겠어 하면 돈 잃는 게 낫지. 맞지. 그냥 돈은 벌면 되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을 네. 또 금방 해. 음. 그러니까 또 금방 또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질 상황이 아닌데 좋아지는 거. 우리가 옆에 지켜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아, 행복해요. 제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집을 뭐 네. 계약하면서부터 나중에 짓고 그 매매할 때까지도 그 사랑을 다 쏟아부으니 네.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또 얼마나 또 좋은 에너지를 터에 또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애를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삼성동에 건축을 네. 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언제 제가 또? 제가 이거를 들어와서 이걸 사락했을 때 어떤 입장이고 세입자가 됐을 때 어떤 입장인가 항상 역지사지로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돼. 그래서 이분이 분양 받으신 분이 만약에 확장을 해달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다 해줬어요. 그걸 쉽지 다, 않은데 비용 들어가면서 다 해냈는데 오늘 그분이 잔금을 치르시면서 정말 저한테 큰절을 했어요. 누구도 이렇게 그걸 자기 비용 자기 들여서 것처럼 생각하죠. 다 해야 될 텐데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지방분이었거든요. 분양 받으신 분이. 근데 한 번도 올라와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네. 그 새도 이제 빵빵히 잘 놔주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저는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가 그 사람이었을 때 저를 믿고서 분양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제 양심을 그분한테 판 거잖아.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더니 이분이 달려와가 저를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이런 분 이제 자기는 이제 불량 원룸이었거든요. 그런데 투룸을 얼마나 만들어 쪘겠어. 주셨나 봐. 예, 투룸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내 그러니까 동생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막 부정의 시나리오를 쓰니까 부정이 또 그럼요. 강력하게 오잖아요. 네. 근데 그 그분은 사람한테. 저를 그러니까 믿고서 깜짝 나를 놀랐어. 믿어줬기 때문에 예. 내가 그 더 믿음에 해주고 부응하고 싶은 거야. 싶잖아요. 예. 근데 막 꼬장꼬장하고 어. 징징거리고 그러면 해주고 싶다가도 안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착하고 그렇게 감사할 줄 알고 어. 또 저 역시도 저를 보고 그걸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한테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기분 네. 좋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셨어요.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네. 신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시간이 네. 다 오바됐, 됐는데 네. 오바됐네요. 오바됐네. 아이고. 할 말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할 말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네. 오늘 부동산 투자 네.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이메일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준비를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는데 마지막 인사는 늦게 오신 우리 신은혜선님께서 예, 아무것도 하고 생각해온 게 마무리시켰습니다. 없네.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신음소리. 아니 우리는 영원히 부동산과 뗄 수 네. 없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사람이 사는 동안 동고동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영원히 사랑해야 될 것 같아. 해피바이러스님처럼 네, 여러분 아니 전동산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 사랑하면 네, 사랑한다 부동산. 뽀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대로가 네. 이제껏 품어온 생각의 결과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곧 전부라고. 그래서 생각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인데? 그거 부탁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저는 자. 그냥 원초적으로 네. 마음 보따리를 잘 써보자. 네. 그러면 복이 온다. 오케이. 네. 바이바이. 네, 안녕.